정형외과 치료 시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통증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을 주는 거는 발치라는 시술일 텐데요. 오늘은 발치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치료 시 발치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발치 교정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요, 대부분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발치에 비해서 작은 어금니 발치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발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뽑는 의사 입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발치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니와 비교해보면 사랑니 발치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발치인데요. 아무래도 사랑니는 굉장히 구석에 있기 때문에 기구가 잘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환자가 또 입을 많이 벌려야 겨우겨우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사랑니는 누워있거나 잇몸뼈 안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뽑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작은 어금니 발치는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뽑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위한 발치에서 이 작은 어금니를 더 쉽고 더 잘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발치 교정을 한다고 무조건 치아를 먼저 뽑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발치할 치아를 교정 장치를 붙여서 어느 정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발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하게 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치 교정에서 발치를 하는 타이밍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종교합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시작과 동시에 발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경우든 최소한 1, 2주 경우라도 장치를 붙여서 그 발치할 치아를 어느 정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발치를 진행을 합니다. 치아가 교정력을 받게 되면 미세한 동요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동요도를 통해서 치아가 잇몸뼈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통해서 발치할 치아도 교정력을 이용을 해서 조금 흔들어 놓고 빼게 된다면 그냥 이를 생으로 뽑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힘 들이지 않고 잘 이를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교정 발치가 무조건 쉬운 건 아닙니다. 신경치료를 받았거나 크라운 치료를 받은 치아는 아무리 접근성이 좋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안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굉장히 단단하게 잇몸뼈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발치는 치아의 머리 부분을 잡고 흔들어서 빼게 되는데, 만약에 이 머리 부분이 크라운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크라운이 중간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크라운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뿌리만 남게 되고요. 또 이렇게 뿌리만 남은 치아들은 또 이걸 하나하나 다 쪼개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뽑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았거나 크라운이 되어 있는 치아의 발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발치가 점점 힘들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점점 잇몸뼈와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환자 뽑을 때랑 30대, 40대 환자의 교정 발치를 할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극을 줘야 되고, 또 이러한 자극들은 결국에는 환자의 발치 후의 통증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대한 연관성도 발치 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어금니는 뿌리가 굉장히 뾰족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뿌리의 개수가 2개 내지 3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작은 어금니를 뽑다 보면은 뿌리가 딱 부러지는 경우가 있게 되고, 물론 이제 미미하게 남은 정도는 그냥 놔둬도 알아서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 적당한 크기로 남아있는 뿌리는 또 이거를 어떻게든 또 빼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환자분이 또 고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교정 발치가 항상 쉽거나 용이하거나 쉽게 잘 나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신경치료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크라운 치료, 그리고 이제 뿌리가 여러 개, 이러한 큰 변수만 아니면은 또 뽑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기만 하거나 아프기만 한 거는 아니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교정 발치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발치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지혈은 이제 거즈를 꽉 물어서 이제 압박을 해서 이제 피를 멈추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혈을 하는데, 교정 중에 이제 발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즈를 물기도 좀 어려워요. 장치에 막 걸리고, 그리고 이 거즈를 뺄 때 장치에 걸려서 이게 또 잘 안 빠집니다. 거즈가 잘 안 물려서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 소켓 또는 건조와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뽑게 되면은 그 뽑은 자리는 이제
피들이 채워져서 이제 잇몸 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굉장한 통증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뽑고 나서 뭐 2, 3일 후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건조와라고 하는 이 드라이 소켓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만일에 드라이 소켓이다라고 하면은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또 계속 뭐 소독받고 이런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뭐 교정 발치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이런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그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 증상에 맞게 또 추가적인 또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정 발치는 다른 어금니의 발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발치가 되고요. 게다가 이 치아를 교정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더 흔들어 놓고 뽑는다면 더욱더 용이하게 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증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개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 작은 어금니가 용이하게 잘 나오기만 하면은 이거에 비례해서 뽑고 나서의 통증은 굉장히 많이 경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너무나 두려움이라든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지혈이라든지 이런 뽑을 때 뭔가 난이도적인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이제 발치 전에 의료진도 잘 숙지를 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환자분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증상에 맞게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